시작하고요. 오늘 종목은 뭐 이것저것 종목을 보긴 하겠지만 레드님이 주가의 흐름을 보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예, 스프님 안녕하세요. 진행을 할게요. 이 주식을 하면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익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것저것 공부를 좀 많이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제가 아는 부분은 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주식을 하면서, 좀 빼고, 주식을 하면서 배워야 될 점, 알아야 될 점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여기서 그리지 맙시다. 그리기 힘드네.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될 거. 많겠죠? 알아야 될 거. 일단 주식의 원론적인 거. 시가가 무엇인지, 시가, 종가, 그 다음에 저가, 고가, 이런 부분. 캔들의 모양에 따른 뭐라고 해야 되죠? 캔들의 모양. 캔들의 모양에 따라 그 다음 주가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캔들의 모양. 그리고 매매법. 그리고 회사의 분석. 그죠? 재무제표라고 하나? 재무제표나 회사의 성장성이나 기타 등등. 매매법에는 원칙이라든지 333 원칙이라든지 혹은 파동의 원리라든지 여기 또 기타 등등 이것저것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공시 보는 법도 말씀하신 대로 공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식으로 책을 낼 게 아니에요. 책을 낼 게 아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국사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기타 등등 다 배우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거 그냥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면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지장이 전혀 없어요. 대신 수입에는 차이가 조금 있겠죠. 수입에는 차이가 조금 있겠죠. 왜? 하는 일이 다 다를 거니까. 근데 쓸 줄 알고 읽을 줄만 알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회생활을 할 줄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몸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을 내가 일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다 돈벌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돈벌이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모르는 것도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만 배워놓으면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도 매한가지예요. 사실상 매매도 돌파 매매가 있고, 매매법도 돌파 매매가 있고, 그리고 뭐 저점 매매가 있고, 혹은 장기 횡보 중인 종목에 대한 매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집이 있고, 눌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것도 뭐 눌림이랑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눌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크게 보면 뭐 요런 게 있고, 또 혹은 농사매매 같은 게 있고, 뭐 별의별 매매가 많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 주식을 가르치는 분, 혹은 주식으로 인해서 책을 쓰실, 남한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분 아닌 이상은 이 모든 매매를 다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패턴 매매도 있죠. 사실상 나한테 맞는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 뭐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나는 10종목만 해도 돼요. 10년 동안. 10종목만. 이 종목이 오를 때 사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팔고 다시 밑에서 사서 그 종목만 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 텀이 있겠죠. 빠지는 텀, 횡보하는 텀. 그 텀 동안 손가락이 근질거려서 사실 이 종목, 저 종목, 뭐 별의별 종목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매매법을 다 알고 진행을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깊숙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근데 사실상 한 가지 매매법만 알아도 그런 종목만 하면 돼요. 다른 종목은 안 하고. 말 그대로 다른 종목이 20%가 가든 뭐 50%가 가든 100%가 가든 내 눈에 차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사람도 사람 만나면서 쟤는 정말 잘생겼어. 쟤는 잘생겼는데 코가 조금 안 이쁘다. 쟤는 잘생겼는데 성격이 족같아. 혹은 쟤는 못생겼는데 성격이 좋아. 라고 하는 것처럼 주식에도 종목마다 그런 생김새가 있어요. 생김새가. 정말 잘생긴 차트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더라도 1파동 나오고 거기에 40에서 60%딱 조정받고 그 다음에 1.5% 상승이 나오고 다시 내려올 때 이 고점을 깨지 않고 마지막으로 파동이 또 한 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직한 종목이 있는 것 반면에 정말 상승을 했다가 바닥까지 밀어버리고 거기서 다시 올리는 혹은 개미 털기 뭐 그런 것처럼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마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종목마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모든 종목에 맞진 않지만 내가 거래를 했던 종목에 대해서 패턴을 익히고 나면 그 패턴이 시간이 지나고 1년이든 2년 지나고 난 뒤에 그 패턴이 또 한 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이거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작전을 한번 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작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물갈이가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는 기존에 했던 거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작전으로 따진다면 그럼 얘로 인해서 또 한 번 사람은 바뀌더라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했던 패턴대로 같이 가듯이 그러니까 레드님이 이제 종목을 볼 때, 주가를 볼 때, 이 종목이 아직도 하락인지, 혹은 횡보를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상승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요런 패턴이에요. 패턴 매매라고. 패턴 매매를 크게 보면 기존에 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주고 요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는 패턴 같은 경우를 보면 상승을 기존에 했다가 하락을 해주고 횡보를 해주면서 산을 하나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횡보를 하다가 산을 하나 그렸을 때 여기보다 낮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 바닥을 살짝 깬 다음에 올라오면서 대세 상승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의 큰 시세가 날 때에 뭐 대시세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종목을 볼 때도 그냥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 자리를 넘어서면 다시 상승이고 이 자리 밑으로 빠지면 하락 아니면 조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을 지금 보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종목이 요렇게 빠진다. 요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보면 요렇게 그냥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주가가 뭐 이렇게 빠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어디에서 눌러주고 이 고점이 어디까지 넘어섰냐에 따라서 추세가 바뀌었다. 추세가 돌렸다. 혹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둑 두면서 듣고만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뭐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종목으로 보면 네드님이 금요일날 여쭤봤던 종목이 뭐였죠? 앞타바이오였나요? 종목으로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타바이오? 일단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거 보고 앞타바이오를 할게요. 이제 큰 추세를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도 사실 뭐 이 주식을 하면서 차트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고 차트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재무는 거진 안 봐요. 왜냐면 대부분 종목을 코스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영세한 개미이기 때문에 재무는 거진 안 보고 이제 차트 위주로 이 종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이 사실상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은 아시잖아요. 하나의 추세가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추세. 뭐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또 작은 걸로는 요렇게 하나가 되겠죠. 요렇게. 요 추세가 이 안에서 넘어서질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제 돌려온 자리예요. 돌린 자리예요.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해주고 이제 돌린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횡보가 나와야 사실상 주식의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나면 조정. 이 삼각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존에 상승을 했던 거를 다 반납을 했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기존에 이 주가 자체도 높았고 뭐 중소형주 이상의 종목이었던 거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한 폭에 비해서 하락을 2배 정도 해줬죠. 2배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끝났고, 가격 조정 끝났고. 사실상 상승이 1년간 상승을 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1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이 여기서 여기까지 18년 1월 그러면 2년을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간 조정은 충분하게 끝났고, 가격 조정도 상승해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상승까지, 그리고 그 상승의 폭을 바닥까지 다 반납을 하고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1년 상승을 했으면 대부분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기간 조정으로 끝나는 시점인데, 그러면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면 사실 이 종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1년 상승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1년 하락하고, 여기에 맞춰서 횡보를 조금 해주다가 횡보 기간 자체가 짧으니까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은 기존에 하락을 할 때, 여기서 하락하고 올라올 때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상승 추세가 아닌 거예요. 상승 추세가 아닌 거고,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내려와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그게 아니면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고점을 못 넘고, 여기는 또 특히나 기존의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정배열됐던 이평들이 역배열로 꺾이면서 이게 저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이 1년이고 하락이 1년, 또 1년, 2년을 했으니까 요거는 횡보가 길지 않고 상승을 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은 왜? 횡보를 할 시점에 얘는 하락을 해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요렇게 거래가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방향을 돌린 거고, 그 방향대로 요렇게 추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주가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더라도 이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혹여나 이 추세가 깨진다면 얘는 당분간은 요렇게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쳤다가 이평선이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종목이에요.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인 거죠. 왜? 얘는 하락 추세는 끝났으니까. 기껏해야 횡보 혹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위에 이평선이 많으니까 만원대까지는 이게 9,000원에서 만원대까지는 상승을 하더라도 부담감이 있겠죠. 윗꼬리를 좀 달거나 그리고 내려와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레드님이 얘기하신 SK 바이오랜드. 자,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보면 사실상 그냥 원론적인 걸로 보면 회사는 나쁘지 않다. 왜? 앞에 SK가 들어가니까. 재무제표 그런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얘는 종목이 말해주거든요. 이름이 말해주거든요. 앞에 SK가 들어간다. 사실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예전에 2만원대에서 굉장한 횡보와, 그러니까 박스권이었죠. 한 2년, 3년을 이 2만원권에서 2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까지 횡보와 박스권에서 상승을 주고받고 하다가
SK로 넘어가고 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9만원까지 상승을 한 거거든요. 9만원 상승했다가 6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0만원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9만원까지 갔다가 6만원대까지 내려올 때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목은 죽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죽을 수가 없는 이유가 SK에서 밀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차트를 보든 안 보든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SK라는 주가가 15만원대 혹은 20만원대다. 그러면 SK에서 밀고 있는 다른 종목의 주가는 못해도 이 종목의 3분의 1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면 15만원 정도면 못해도 10만원은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까지 왔죠. 사실상 지금 코스피를 요새 상승을 이끌어 갔던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니까, 뭐 반도체, 디램 값이 빠진다, 중국에 밀린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해도 주가는 올라온다. 왜? SK에서 미니까. SK의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대부분 샀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직장인이지만 제가 SK 브로드밴드랑 SK 텔레콤 직원들을 만났을 때 기존에 6만원, 7만원 하면서 8만원대였나? 하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자기도 5천만원인가 묶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지금 사실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 사세요. 그러니까 야, 뭐 나중에 열어볼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냐? 그때 7만원대인가 사놓으시더라고요. 결국 8만원대인가? 사놓고 이게 조금 올랐다가 6만원대까지 조정 받았을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보면 수익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이죠. 그럼 이 종목도 SK에서 밀어주는 바이오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걔가 말 그대로 그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지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나서 자기가 물려받더라도 이 양도세랑 그런 걸 내기가 힘드니까 제일모직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기업을 성장성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주식 수와 뭐 1대1은 안 되겠지만 뭐 3대1인가? 3대1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교환했죠. 교환하면서 삼성전자의 오너 뭐 급으로 올라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사건이 커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코롱은 코롱 뭐가 상폐됐죠? 이렇게 나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요. 코롱은 상폐가 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폐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도 기존에 큰 상승을 한번 주고 이 1차적인 바닥은 여기 만원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주봉으로 볼게요. 여기가 바닥이고 2,000원대부터 올라와서 그 다음에 기존에 상승을 하고 눌렸던 자리, 대시세가 나기 전에 눌렀던 자리가 여기 9,600원대,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12,000원대예요. 아까 지수적인 걸로 얘기했듯이 흐름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고점 만들고 눌러주고 올라오고 눌러줬을 자리, 그러면 기존에 눌림을 받았던 자리가 상승을 하고 여기 눌렸던 자리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눌릴 때 이 위에서 받아주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한번 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면서 여기가 이때 바닥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닥. 그럼 여기가 진바닥이 되는 거예요. 진바닥. 이때는 가바닥이고. 사실상 이게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외바닥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 외가 홀로라는 말이 있으면 주가가 빠지고 요렇게 올라온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요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발로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얘가 꼬꾸라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외바닥으로 올라오는 놈은 나중에 하락을 하게 되면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쌍바닥이 좋다. 혹은 쓰리바닥이 공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주봉상으로 보면 얘는 여기서 1차, 2차 이렇게 쌍바닥을 그린 거예요. 쌍바닥이. 여기 부분도 1차, 2차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눌린 다음에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여기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주봉상으로. 월봉상도 그렇고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죠? 이렇게 쌍바닥을 잡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쌍바닥을 잡고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 보면 주가가 기존에 상승을 했던 자리, 그럼 여기서 저항을 찾아보면 여기 자리가 하나 있고, 그죠? 요 정도의 자리가 하나 있죠? 예전에 나왔던 자리가 여기가 헤드앤숄더 자리잖아요.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눌리고 다시 한번 머리 하나 들었다가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그리고 주가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머리통, 어깨, 몸통, 목, 요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조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저항대가 여기 부분인 거예요. 여기. 어깨. 기존의 고점인 부분.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한 차례 올라와서 눌려주고, 그죠? 눌림이죠. 눌림을 받고, 눌림을 받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죠.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고점을 높여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상승을 한 번 더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까 저희가 저항이라고 선그렸던 자리랑 얼추 맞는 그림이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는 다 간 거예요. 목표가는 간 거예요. 목표가는 간 거고, 이제는 얘가 어디서 지지가 되냐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 지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빠지면 얘는 다시 하락을 하는 거예요. 하락을 하면서 이 기존에 있던 바닥권 혹은 그 위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를 보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은 이 가까운 대로 보면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상승을 했던 이렇게 자리를 하나씩 볼게요. 여기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면서 눌렸던 자리, 여기 하나, 여기가 지지 아니면 저항이 될 거고, 왜? 내려오면서 눌러주고 이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니까 그 다음 고점이 여기, 또 혹은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있고 가까운 데로는 전고점이니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 3만원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그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그죠?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이 지지 자리 근처에서 횡보를 좀 해주다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위에 있던 저항에 당연히 맞았죠. 이렇게 저항에 맞고 다시 내려오면서 아까 지지 자리라고 표시해줬던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죠.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빠진 건 이거는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죠. 개미 조금 더 털고 가려고. 원래 지지 자리는 여기인데. 그죠? 그럼 딱 맞죠? 여긴데 이렇게. 그죠? 그럼 지금 딱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하면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쳐맞죠. 여기서 쳐맞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털고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도전을 했는데 못 올라서니까 여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털리면서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내려와서 지금 11선 자리 위에서 약간 지지를 해주는 그림인데 지금 자리로서는 이 종목이 상승을 할 거냐 혹은 하락을 할 거냐 혹은 조정을 받을 거냐 라는 관점을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지금 기존에 여기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올 때는 여기 자리였죠. 여기가 요 자리를 넘어서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나타났던 거였고, 근데 거기를 쳐맞고 지금 밀린 자리니까 지금으로서는 자리에서 내가 이게 상승을 하려면 어디 자리 위로 올라서서 지지를 해주는 게 맞느냐 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지금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24,200원에서 24,400원 정도 요 자리 오늘 이렇게 빠졌지만 만약에 내일 이 주가가 올라와서 이 위로 지지를 해준다면 이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다른 뭐 기존 건 다 빼고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에서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싸움을 하면서 3시 30분에 결정이 되는 종가가 매도세와 매수세의 싸움의 끝이거든요. 그 싸움의 끝이 요 자리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루, 이틀, 3일. 그죠? 혹여나 여기가 밀려서 빠진다면 그럼 그 다음은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이해가 되시죠? 레드님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의 자리로서는 지금의 이 주가의 위치가 지금 이 빨간 선, 이 밑에 있는 빨간 선에 중간도 안 온 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빠르게 회복을 하든 말 그대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걸 손절을 해야 돼?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돼?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대가 지금의 자리로서는 여기서 이 자리 24,400원 정도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뭐 요렇게라도 위로 이렇게라도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이건 조금 더 보자. 하루 이틀 더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빠졌죠? 다시 올라올 때는 요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한 차례 요런 그림이 한 차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 그러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 요 자리. 요 자리 21,500원. 이 21,500원에서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게 만약에 이게 바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해주면서 이 안에서만 지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쉽게 단기적으로 슈팅을 볼 거면 얘가 이 자리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바로 올라오면서 1차적으로 일단 여기 그죠? 1차적으로 일단 여기 그리고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그 다음이 여기 여기까지는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거래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혹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 위까지 올라가면 요 자리겠죠. 여기는 못 넘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는 못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올라오더라도 요렇게 올라오더라도 요렇게 윗꼬리를 달 확률이 있겠죠. 이렇게 요런 모습으로 거래량 터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온다면 그게 아니라 얘가 이 위를 뚫을 수 있는 거래량의 힘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요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잡을게요. 여기까지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죠. 요렇게 잡고 이게 기존의 저점이니까 요렇게 잡고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밴드 매매의 중간값을 그려보면 요 자리예요. 그죠? 대충 중간값을 그려보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예요. 그러면 얘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 위로 올라서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고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서 뭐 쌍고를 만들고 빠질지 아니면 그 이슈든 거래량에 따라서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그림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아니면 얘는 요렇게 빠지면서 이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요런 그림으로 요런 그림으로 올라올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이 거래량에 대한 힘을 이게 응축한다 그러죠. 개구리가 높게 뛰려면 다리를 이렇게 오므렸다가 날아가면서 쫙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려와야 하락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조정을 받아야 횡보를 받아야 슈팅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로는 여기가 중요한 변곡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서서 지지되면 상승, 이 밑으로 빠지면 조정 아니면 횡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양새가 이게 정확하게 이 그림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일바이오 비슷하게 가죠? 아까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하고 얼지 보면 요 자리가 조금 비슷하게 그림이 나타나죠? 그죠?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해주고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였죠. 고점을 높이면서 내려올 때 주가가 빠지고 올라올 때 어디를 쳐맞아? 여기를 쳐맞죠. 그죠? 이렇게 쳐맞죠. 이 자리를 위로 못 올라서니까 여기 지지했던 자리를 못 버텨주고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데 얘가 지켜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까지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예요.
그죠? 기존에 여기 횡보하고 박스 쳤던 자리. 이 자리 위에서 버텨주니까 금요일 같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고점을 한 번 더 올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할 거였으면 아까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오면서 이 위로 지지를 해주면 바로 튀는 거고, 그걸 못하니까 한 차례 눌러서 횡보를 해주고 다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SK 바이오랜드 보면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럼 얘도 이 1차적인 횡보가 길었고 여기서 슈팅이 나왔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다시 한 차례 제일바이오처럼 요러고 눌려갖고 뭐 살짝 깰 수는 있어요. 요러고 눌려가지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요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요런 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사실상 무작정 주식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을 뭘 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추천해줄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도 책은 한 권밖에 안 봤거든요. 무슨 옛날에 그 볼린저 밴드의 이해라는 책 하나 봤는데 그게 그 저서가 10년 전 건각이에요. 예전 15% 상승장 나올 때 그때 만들었던 책이라서 사실상 맞는 게 없어요. 뭐냐 캔들의 모양, 뭐 엘리어트 파동 그런 거는 당연히 맞출 수는 있지만 30%로 바뀌면서 패턴도 어느 정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승도 크고 하락의 폭도 커지고. 그러면 내가 주식 공부를 할 때 뭘 봐야 될지 모르면 사실상 종목을 많이 거래를 해보고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꼭 이유를 붙여서 나는 이래서 이 종목을 샀어. 나는 이래서 이 종목을 손절했어. 라고 하면서 많이 거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돼요. 왜? 자주자주 보다 보면 비슷한 차트 모양,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비슷한 패턴이 꼭 이렇게 나타나요. 이 SK 바이오랜드하고 비슷하게 갔던 차트가 먼저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차트가 이 지금 제일바이오 같은 차트인 거죠. 요 자리 이렇게 요런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얘도 여기 깨질 안 깨잖아요.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한번 누르고 상승을 했다가 눌렸던 자리. 말 그대로 이 상승의 고점을 깨지 않는 그림.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파동 이론에 맞는 그림이 되는 거죠. 고점을 만들고 눌려서 뭐 다시 올라오더라도 하락을 할 때 이 고점을 깨지 않는 그림. 그러면 이 종목의 하락은 지금은 하락 중이라고 하더라도 추세는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눌리고 또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시 상승을 지금 제일바이오가 났죠. 근데 대신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아직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월요일장에 어떻게 되냐 마냐를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이 다음에 또 한 차례 상승을 하려면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그러면 어디? 못해도 요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 7,500원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려면 어디? 요 자리가 뭐 제일 좋은 자리죠. 이 밑으로 깨지 않는. 이거는 밀리더라도 여기서 단기적인 슈팅은 나올 수 있겠죠. 이 고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슈팅이 한번 이렇게 나오고 고점을 만들고 만약에 이게 죽는다, 다시 한번 눌린다 그러면 요 자리, 아까 얘기했던 요 자리대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서 요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몽을 만들고 이제는 뒤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인 거죠. 이거.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다시 가려면 이렇게 횡보를 만들 거고,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레벨 다운돼서 이 안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건 당분간은 끝나는 주식이 되는 거야. 요 밑으로 내려오면 당분간은 끝나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주식. 얘가 빠져서 내려오면 뭐 목표가를 만들고 다음을 기약하는 주식이 되든 아니면 헤쳐먹을 거 헤쳐먹고 나가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디를 지켜줘야 되는지, 어디를 올라서야 이거는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자리다.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나? 이거는 어디서 손절해야 되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그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선 하나 긋는 거지만 그 선이 이렇게 뭐 단타를 치든 아니면 뭐 추세를 보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요 자리를 지켜주든 혹은 못해도 요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요. 뭐처럼? 요것처럼 요런 그림을 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항상 지지가 돼야 된다는 거. 얘도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횡보를 여기서 해주면서 여기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구나. 이렇게 박스권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주가를 점핑 시켜놓고 눌릴 때 이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를 만들어주고 여기 바닥을 만들었죠. 바닥을 만들고 저점이 높아지니까 위에서 삼각수렴이 나오죠. 높아지니까 다시 슈팅이 나오는데 이 고점을 못 넘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빠지는 거예요.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변경이 된 건 아니구나 라고는 알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오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상방으로 추세를 돌렸냐 안 돌렸냐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대신 하방은 아닌 거죠. 왜? 이 저점이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그러면서 눌렸을 때 이 저점을 다시 한번 받고 쌍바닥을 만든 꼴이죠. 그러면서 저점을 살짝 다시 높여가고 삼각수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슈팅. 그러면서 이 고점 아직 못 넘기고 눌렸지만 이번 눌렸을 때는 어디? 기존에 하락을 하면서 자주자주 요 자리가 되겠죠. 여기. 왜 요 자리냐? 아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올라올 때 이건 당연히 저점을 만든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다이렉트로 빠진 자리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한번 빠졌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진 다음에 올라오고 나서 다시 빠질 때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줬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라인인 거예요.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인 거예요. 요 라인이니까 다시 올라와서 눌러줄 때 여기서 한 차례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 저점이 높아가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이 높아지죠? 그럼 다시 한번 슈팅. 눌리고 눌릴 때 이 위쪽에서 여기 몸통 있는 부분, 상 있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자리 한번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고점 못 넘어서니까 다시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지금은 내려오지만 지금 이 자리를 또 지켜주는 그림이잖아요. 어찌됐든
요 자리 하나, 요 자리 하나, 그 다음에 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면 이게 1차, 이게 2차 자리인데, 아이고 뭐야. 2차 자리, 2차 자리인데 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요렇게 크게 하나 뽑으려면 이제 3차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세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3차 자리가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 이게 만약에 이 주가가 지금 여기 저점을 받고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눌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금요일 날 시간에는 조금 뭐 상승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이 투자자를 보면 기존 요 자리 때는 외인이 받았고 지금 요 자리 때를 기관이 받았어요. 물량을. 제가 금요일날 살포시 봤거든요. 종목 투자자 보면 그죠? 기관의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관의 물량이. 어디서부터? 그죠? 투신이랑 금융투자가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나? 투신이랑 금융투자가 받고 외인은 팔고 기존에 샀던 게 외인이었고 그거를 요 자리에서부터 기관이 받았어요. 요 자리에서부터. 그럼 사실상 얘네들은 지금 수익을 본 게 전혀 없는 자리거든요. 수익을 보기 없는 자리고 시간에 괜찮았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야기했던 1차 지지 그 다음이 2차 지지가 요 자리 2차 지지 2차 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혹시나 슈팅이 나온다면 그 다음 3차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 때는 요 정도 자리 때 잠깐만요. 요 정도가 되는 게 맞겠구나. 요 정도 자리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요 정도. 여기. 기존의 1차적인 저점을 잡았던 자리. 요 정도 자리대가 요런 패턴이 나온다면 요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눌리는 확률이 나왔다. 다시 한번 슈팅이 또 나오고. 요렇게 또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추세가 하락 추세죠. 아직까지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얘가 슈팅이 바로 안 나오더라도 지금 지켜야 되는 자리는 9일 제지요? 9일 제지 아직은 안 죽었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저는 남았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단기적으로 얘가 요 자리죠. 5,750원 에서 여기 5,600원 이 부분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다면 아직은 그나마 뭐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하겠지만 그나마 추세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살아있는 차트다. 뭔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차트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위험하게 모양이 나타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바닥을 찍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 정배열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한 차례 받았던 자리인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깨져서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 추세대로 내려오는 걸로 깨진다면 이 자리에서 안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 다음은 요 자리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1차
1차 저점 4,35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얘가 요대로 그냥 흘러내린다면 올라오면서 여기가 저항받고 여기서 한번 돌아오면서 올라올 때 그 추세대로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가 변하지가 않는다면 요렇게 쳐맞고 이제 하락의 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못해도 여기까지는 3,0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섣불리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판단하기가 애매한 자리대예요. 애매한 자리대. 그러면 이걸 돌리려면 월요일날 정도 혹은 화요일날 정도는 슈팅이 한번 나와줘야 아 얘가 살아있구나 라는 거를 비춰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추세는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하락 추세. 이렇게 쳐맞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못 넘기고 쳐맞고 여기서 한번 뚫었다가 다시 눌려지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럼 다시 이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 여기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어디까지? 3,0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1차적인 걸 보더라도 여기도 이렇게 추세가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추세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다가 여기서 자리 잡고 저점을 안고 여기서 슈팅에만 나왔죠. 요런 슈팅이 요렇게 슈팅이 요 자리에서도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 한번 나와줘야 될 자리예요. 얘도 그게 안 나오면 이제는 얘가 흐름이 끊겼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인 거예요. 이제는 해먹을 거 해먹고 팔 거 다 팔고 얘네들 이제는 내려가겠구나. 어찌 보면 얘는 크게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고가놀이를 해주면서 물량을 정리할 애들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이 나오든 하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변곡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 이유는 기존의 상승을 주가가 해주고 이게 급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눌러서 바닥을 잡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지금 얘는 우상향 지금 고가놀인 거예요. 그나마 패턴이 좋은 거예요. 얘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고가에서 털어먹는 패턴이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1차적인 저점을 만든 다음에 올라오면서 요렇게 만들어요. 요렇게 고점이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지면서 여기서 또 저점을 올려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는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드는 척 하면서 고점을 한 번이라도 뚫고 내려와서 저점을 높이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빵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빵 하고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위에서 다 털어먹은 거예요. 물량을 여기서 많이 사서 올렸기 때문에 올리면서 팔고 내려오면서 살짝 사주는 척 해주고 올라오면서 팔고 내려오면서 살짝 사주는 척 해주고 올라오면서 팔고 요런 흐름이 기간하고 외인이 들고 있는 종목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고가에서 삼각 수렴하는 패턴. 고가에서 요렇게 삼각 수렴을 하는 패턴이 외인하고 기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나타나며 요렇게 삼각수렴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삼각수렴이 고가에서 나타나는 거는 밑으로 빠질 확률이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 6대 4예요. 밑에가 6, 위에가 4. 그리고 가장 좋은 패턴이 요런 패턴인 거예요. 고점에서 저점 올려주면서 또 한 차례 고점도 올려주는 패턴. 얘는 말 그대로 박스권을 고가에서 위아래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주고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빠지니까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자리까지 아직은 온 거예요.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이렇게 빠지면서 올라올 때 이 위를 못 올라서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고점이니까. 고점이니까 예전에 이거 2,000원 했는데 1,000원 했는데 이때 거래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안 사요. 왜 안 사냐? 나는 이때 사가지고 말 그대로 2,000원에 사서 3,000원만 팔아도 50% 수익인데 지금 7,000원에 사서 50% 수익을 보려면 10,000원이 돼야 돼요. 그만큼 단가도 세져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확실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처럼 모양을 만들어는 놨지만 여기서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페이크가 있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물량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관 애들이 받아주는 그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시세가 크게 나는 종목들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주가가 처음 상승할 때는 외인하고 기관이 팔아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다 받아요. 처음 상승할 때는 개인이 다 받고 여기서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이거를 털어먹고 밀릴 거면 당연히 외인 기관이 또 팔고 개인이 받다가 결국은 고점에서 개인이 많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외인하고 기관이 팔고 개인이 받고 여기서 빠져서 횡보하면서 이거 올리는 구간을 외인이 다 받아줬어요. 개인이 팔고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끌고 온 게 외인이에요. 그리고 이 물량을 지금 여기서 받아주고 있는 게 기관이에요. 여기서 받아준 물량이 기관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 또 투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왜? 달달이 실적 보고를 해야 되니까 투자 신탁이니까 실적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얘네가 짱구가 아닌 이상은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설지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올지 혹은 여기를 쳐맞고 빠질지언정 한번 슈팅이 나와서 지들 털 물량을 털고 다시 내려오면서 개간 물량을 다 정리할지언정 요렇게 한 번은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아요. 그런 모양새가 요 모양이거든요. 요거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에요. 기존에 그 BTS 대장주였죠. 대장주. 슈팅 나오고 얘는 한번 큰 차례 눌리고 고점을 만들고 나서 눌리고 저점 눌리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한 차례 만들고 이 저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죠.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올라올 때 여기 1차 고점 넘기고 고점. 아까 그 대시세가 나타나는 패턴이랑 비슷하죠. 짧긴 하지만 여기가 패턴하고 올라오고 만들어주고 또 고점을 이렇게 낮춰주면서 만들어주고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 고점만 깨지 않는 이 고점만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고점을 안 깼죠? 이 고점을 안 깨면서 올라오고 내려와서 그죠? 그리고 상승해주고 올라오고 지금 뒤지는 자리에요.
아이고. 요렇게 눌린 자리예요, 지금. 그죠? 눌린 자리인데, 제가 왜 이 차트를 보여드렸냐라고 하면, 사실상, 요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고, 이 고점을 넘기고 나서, 그냥 여기서 흘러내려갖고 죽는 종목들도 많아요. 죽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상승, 뭐야, 이거. 여기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 하락할 때, 여기 물량을 받아준 애들이 기관이에요. 이게 언제냐? 4월 23일, 19년 4월 23일, 2019년 7월까지밖에 안 나오네. 4월, 자 보세요. 4월 8일부터 4월 4일부터 여기서 뭐 이거 들어온 물량부터 따질게요. 이건 어차피 여기도 팔았고, 여기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물량 들어오고, 살포시 팔고, 여기서도 물량 들어오고, 야, 4월 19일부터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좀 팔고, 다시 4월 29일부터 물량이 들어오죠. 판물량보다 산물량이 확실하게 많죠. 그죠?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시죠? 아까 그냥 4월 29일부터만 보더라도 여기 4월 29일이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서부터 얘네가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전 솔직히 요 자리에서 한번 털렸거든요. 그때가 뭐였지? 아무튼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대주주가 뭐 뭘 팔아먹었다고 어쩌고 저쩌고 뉴스 나오면서 밀리길래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오길래 정리를 했더니 여기서 치고 올린다고 그 다음에 상처 보이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 기관은 괜히 괴관이라 부르는 게 아니다. 역시 양아치다. 외인보다 더 양아치가 기관이다. 개인들 피 빨아먹는 새끼들이 기관놈들이다. 그러면서 어디 기관 투자회사든 어디다가 종목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다 고점인 것들, 지들 팔고 나갈 것들, 그런 것만 추천해주고, 이거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중장기로 드렸잖아요. 한 2, 3년 기다려보세요. 그럼 그 안에 걔는 뭐 다른 데로 옮기든 그만두든 그러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그런 놈들 못 믿는다.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물량을 산 애들이 기관이에요. 아이고. 개관 애들이 여기서 투신? 그런 애들이 사주고 여기서부터 점핑 시킨 다음에 여기도 흔들어대면서 사면서 팔고 하면서 고점 만들어주고 지금 요렇게 고가놀이로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물량 털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살포시 해주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아까 그 많던 개관들 물량이 다 나갔죠. 다 나갔죠. 다 나갔죠. 그러니까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 자리도 살아있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도 그나마 살아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우개가 어디 갔지? 지우개 여기 있네요. 뭐야 이거. 지금도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 자리였다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요. 파동이라는 게 이걸로 그리지 맙시다. 맞아요. 지금
지금 뮤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건 지금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왜? Why? 자,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죠? 여기 바닥에서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왔어요. 2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눌리는 자리예요.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올라오는 자리예요.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1파동 나오고 2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 2파동은 기본적으로 15% 장일 때는 이 파동이 40에서 60%를 깨지 않는 선까지 눌림을 받으면 그 다음은 1.5포, 1.2, 1파동에 1.5 혹은 1 정도의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4파동 하락 조정 시 기존의 고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아이고 마지막 5파동이 나온다고 책에 원론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엘비스앤무큰이라는 종목도 1차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2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4차 조정이 나오고 지금의 상승의 초입이 일봉상에는 나타날 수도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일봉상에. 이해되시죠? 지금 요 자리를 깨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깨지 않는 그림이에요. 살짝 이탈은 했어도 깨지 않는 그림인데, 근데 여기서 강가를 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이 엘리어트 파동이란 게 참, 뭐라고 해야 되냐?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고, 사실상 이게 4파동인지, 지금이 5파동의 초입인지, 혹은, 이게 하나의 1파동인지,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그래 네가 BJ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고점 여기도 고점이죠. 여기 고점을 깨지 않았으니까 여기네요. 여기 고점을 깨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5차의 시작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이게 3차 파동이 나왔다고 치고요. 3차, 1차,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4차가 4차의 A파, B파, C파가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4차의 A파, B파, 이제 C파가 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대응인 거예요. 어찌됐든 이 윗자리에서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면 사실상 여기가 매수 관점인 거예요. 매수 관점인 거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기존에 맞아요. 수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도 지금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어디? 기존에 하락을 했다가 곡점을 만들었던 자리. 여기가 1차예요. 1차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 여기서 흔들리거나 눌리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털면서 내려오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해도 요 자리 8,0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자리 7,900원 7,900원을 지켜준다면 이게 5차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밑으로 깨진다면 이거는 하락 A파, B파, C파가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로는, 지금으로서는 요 자리죠.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지지를 해주면서, 요 자리겠네요. 요 자리, 10,000원. 10,000원을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추세가 확실히 돌렸구나. 어찌 보면, 여기서 뽕 만들고, 어깨뽕 만들고, 머리통 만들고, 내려오면서 또 어깨뽕을 여기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었던 요 자리, 그러면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선다면, 얘가 10,000원을 뚫고 올라서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 차례 13,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우정신이 말씀하시는데, 말은 어렵지만, 사실, 맞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보면, 요것이 하나의 1파동이고, 2파동이고, 3파동 나왔고, 지금이 4파동. 이제 5파동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게 4파동에 A, B, C가 남아있는 거냐? 혹은 이게 4파동이 다 나왔고 이제 5파동의 시작이냐? 그 관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켜줄, 파동을 떠나서 이 지금 현재의 자리가 어디냐? 지켜줘야 될 이 고점의 위에 있냐? 첫 번째 파동의 고점의 위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자리, 아니면 이건 더 하락을 할 거다, 이건 더 이상 투자가 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바닥에서 하락한 거에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은 다 나온 거고, 그렇죠. 엘리어트 파동은 교과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나온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 위냐 아래냐 결정을 할 자리인 거예요. 누가? 주포가. 위로 뚫을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말 그대로 이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다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자리로 보면 오늘인가요? 오늘인가 그 BTS 신곡 나오죠. 그러면 얘는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가 어디? 이 10,000원. 10,000원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준다면 또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5차 파동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10,000원대를 쳐맞고 혹은 10,000원대를 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밀려서 다시 이 고점을 회복을 못한다면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의 4차의 A, 이제 B, 이제 C가 나올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도 월봉을 보고 요 자리죠. 요렇게 보면 저는 국일재지를 보고 기존에 국일로 필립스인가? 뭔가로 한 차례 해먹고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로 해먹었지? 하여튼 뭘로 이렇게 해먹고 1,700원까지 갔었죠. 이때가 필립스인가 보구나. 필립스인가 뭔가로 해먹고 그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요 자리가 수소차로 해먹었어요. 수소차로 해먹고 요렇게 주가가 1,000얼마대, 2,000원대부터 1,500원대구나. 1,300원대부터 700원인가 800원 정도까지 빠지는 구간에
빠지는 구간에 물려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랬거든요. 월봉을 보고 이게 하나의 A 1파, 2파가 나왔고 여기가 3파고 이게 지금 4파고 4파고 이게 지금 4파의 A 4파의 A, B, C가 될 수도 있다. 종목이 끝난 게 아니다. 사실 요 자리 정도만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직 이 종목은 5파동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요렇게 5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요렇게 5파동이 나온 거예요. 이게 대시세가 크게 난 거죠. 대시세가 나왔는데 요렇게 시세가 나고 나면 사실 아까 전에 5파동까지 이제 다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게 하나의 1파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국일제지가 나중에 이 그래핀이라는 게 꿈의 신소재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바이오가 성장성으로 1,000원짜리가 1만원까지 8,000원짜리가 20만원까지 30만원까지 10배, 11배, 15배까지 가는 종목이 나온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성장. 진짜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꿈에 부풀어서 갔다가 내려왔던 것처럼 이 그래핀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이슈도 꿈의 소재라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꿈꾸는 소재. 실제적으로 여기밖에 안 되는 가치인데도 이 이상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국일제도 이게 하나의 1파동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락하고 다시 한번 3파동 혹은 5파동, 3파동까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말 그대로 일봉에서 하락, 상승 5파, 하락, 이렇게 나왔다고 치더라도 이게 월봉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파동과 하락만 나온 1파동 끝난 2파동이 나온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설명도 주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주 차트를 봐야 돼요. AFW인가? 요 종목인가? 요 종목이 아닌데? SNU 뭐지? S 무슨 W인데? SNW. 요런 종목 보시면 이게 그 기관 외인들이 고점에서 물량 털어먹는 차트거든요. 이게 국일제지랑 다른 점은 얘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을 올리질 않아요. 그죠? 고점을 올리지 않고 어찌됐든 저점도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이게 고점에서의 삼각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털어지면서 이 고점, 말 그대로 이 삼각수렴에 반을 그었을 때 캔들이 위에 있냐, 위에 물량이 많냐, 밑에 물량이 많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삼각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위냐, 아래냐를 정해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공평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죠? 여기까지는 위가 더 많죠. 밑에보다. 여기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위에서 껌벅껌벅도 되고 여기서까지 위가 많아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가죠.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물량에 힘이 빠져서 여기서 위에서 놀다가 여기서 한번 눌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의 반을 넘지 못하고 아래에서 껌벅껌벅 되니까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이게 고가놀이거든요. 고가놀이인데,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먹는 그림. 물량을 털어먹는 그림이에요. 예. 물량을 털어먹는 그림이고,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은 그에 비해서 월봉으로, 주봉으로 보면, 매수세는 당연히 고점에 와 있으니까 흘러내리는 모양새인데, 이게 조정이란 소리죠. 조정인데, 요렇게 추세는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데, 지금의 자리는 다음 주 안에 슈팅을 한번 뽑아내야만이 얘가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털어먹는 자리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 자리에서 기관이 받았다라는 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LB세미콘의 요 자리와 비슷한 패턴이 또 한 차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중안에 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 윗자리를 지켜주는 6,150원대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다나와도 예전에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 아니에요? 지금은 상폐된 종목 아니에요? 다나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종목마다 패턴을 보는 거예요. 패턴을. 패턴? 추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 때만 확인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수 혹은 매도를 한다면 사실상 손해볼 거는 별로 없죠. 그 자리가 깨지면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잡으면 다시 잡더라도. 제가 레드님한테도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요 제일바이오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 진바이오텍. 진바이오텍. 그런 종목 보면 지금 요 자리 있대. 기존에 12월 6일, 그 다음에 9일, 금요일, 월요일이거든요. 요때 사실상 전 재료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때가 슈팅이 나왔던 이 자리가 강아지 구충제로 나왔어요. 강아지 구충제로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낫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왔죠. 나오면서 여기서 슈팅 나오고 윗꼬리 달고 금요일날 마감이 됐어요. 윗꼬리보다 몸통이 긴 걸로 마감이 되고 시간에는 얘가 빠지고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이 시간에 올라왔어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왜 이때 거래를 저는 했으니까. 진바이오텍을 보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아까 그 제일바이오랑 같은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나오고 시간에 진바이오텍이 상승을 하고 상승폭은 제일바이오보단 적고 나서 죽었거든요. 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요 자리에서도 한 차례 더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패턴으로 그냥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지만 맞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왜? 제일바이오 시간에 빠지고 진바이오텍은 시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이때랑 똑같아요. 흐름이. 그러면 제일바이오가 시간에 빠졌지만 월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껴있으니까 월요일날 한 차례 약간의 상승을 하고 진바이오텍이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면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한 차례 고점을 만들고 요렇게 죽을 건지 아니면 치고 올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슈 자체가 단기성이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림이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1차적으로 고점 만들고 하락하고 여기를 지지해 주니까
고점 만들고 하락하고 상승을 했던 것처럼 지금 자리도 하락을 해주고 요 자리라 그랬죠. 요 자리를 지지해주니까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오는 거고 월요일날 다시 한 차례 쏘고 죽는다면 그 다음에 지지를 해야 될 자리는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강하게 간다면 요 자리인 거고 그게 아니면 요 자리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만이 얘는 살아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차례 파동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자리가 깨고 내려오면 얘는 여기서 꾸준하게 행보를 위아래로 하다가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어찌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 제일바이오라는 종목도 파동이 다 안 나왔어요. 하나의 파동 나오고 눌리고 그 다음에 지금 3차 파동이 나오는 중인 거고 아직 뭐 이제 4차든 뭐든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때는 요 자리가 되겠네요. 5,000원대를 깨지 않는 자리대만 유지를 해준다면 또 한 차례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얘는 곧 상승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쌍봉을 만들지 혹은 뚫고 올라서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정치 얘기들 하세요? 정책주로 그죠? 공항주도 한번 봐야죠. 신공항주. 신공항주도 정책주에 포함될 확률이 높죠. 뭐 새우 글로벌인가? 뭐 그런 종목이든 뭐 동방성기든 그리고 지금으로서 눈에 보이는 정책주로는 교육주, 메가MD 같은 교육주,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육아 관련주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제 인물주를 볼 시점은 사실상 아니죠. 일자리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이제 인물주는 슬슬 정리를 해가는 나갈 타이밍이죠. 이 정치 말 그대로 정책주가 갈 때 인물주도 살포시 따라는 가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없을 거라고. 미세먼지를 정책으로 낼 만한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미세먼지가 뭐가 있죠? 종목 중에 크린앤사이언스? 크린앤사이언스? 맞나 이게? 얘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공장으로 가는 건가요? 얘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지금 얘도 보더라도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이 고점을 못 넘어섰죠. 이 고점을 못 넘어서고 고점을 만들고 밀렸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이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저점을 만들게요. 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이 위에 중간값 요 자리가 되죠. 중간값이.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에 중간값을 정해놓고 이 중간값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으면 또 한 차례 위로 칠 확률이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 내려와서 여기를 쳐맞고 밀린다면 다시 한 차례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이 박스의 폭이 크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 요렇게 그리고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한 중간값 요 정도죠. 요 정도를 그려놓으면 답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올라왔다가 못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니까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중간의 중간값을 못 넘어서니까 다시 제자리로 빠지고
또 올라오고 내려오고 다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자리죠. 여기를 넘어서서 지지가 되면 다시 한 차례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못 맞추고 빠지면서 또 여기에 하나의 중간값을 그려주고 이 중간값 밑에서 허우적대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차트를 볼 때 이 선 하나 그리는 거지만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차트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지금 자리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뭐라고 해야 되냐, 손절도 칼같이 해야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위로 갈 거냐 다시 밑으로 빠질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밀려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죠? 월봉상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파동이 지금 다 나온 것처럼 보여요. 1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그리고 지금 눌리는 자리. 여기서 뭐 행보하다가 또 한 차례 1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요게 그냥 하나의 1파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레드님 말씀하세요. 다나와 차트 있어요? 다나와? 다나와라고 치면 나오겠죠? 나오는데요? 다나와 차트 있죠? 자리 만들고, 돌파로 돌파로 자리 만들고, 올라와서, 여기 자리 지지해주니까 한 차례 상승하고, 그 다음 지지 자리, 여기. 이게 정석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주포는 정말 정직한 주포인 거, 정직한 주포. 그 다음에 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는 자리. 여기서 지금 투자는 애매하고, 여기서 이 자리를 또 올라서서 지지가 된다면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다나와가 상패가 아니고 예전에 다른 종목하고 헷갈린 거예요. 다나와가 상패가 아니에요. 지금 잘 가고 있네요. 요렇게 길만 알아보면 돼요. 얘는 뭐 외국인 기관이 주포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외인하고 기관이 주고받고 해주는, 요거 코스피인가요? 코스닥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소형주 중에 만원 단위 혹은 2만원 단위 넘어가는 종목들은 고점하고 저점을 정확하게 잡으면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가 눈에 보여요. 지금 자리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혹은 요 자리 27,300원 위로 올라서서 지지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얘는 여기서 못 넘어가면 다시 내려올 거고, 그때는 이 지지점을 지지를 해줄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점을 못할 확률이 높겠죠.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얘는 21,000원대, 21,500원에 21,000원대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나가고 있네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올라서야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올라서야. 안 올라서고 내려올 거면 다시 요 자리대, 혹은 여기까지 안 빠지고 만약에 여기까지만 빠져서 지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얘는 여기서 횡보하면서 다시 또 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볼 때 시가, 그 다음에 뭐 종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와, 얘는 언제 이렇게 올랐대?
멋있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여기서 상승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제 큰 상승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요런 자리들 기존에 주봉으로 봅시다. 월봉은 너무 저러니까 요렇게 쭉 올라왔다가 횡보해주다가 쏘고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던 자리, 요런 그림을 이게 아니구나. HLB 저런 그림들을 여기서 횡보하고 지금 이 LB래. HLB라는 종목도 고점 위에서 놀아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밀리고 빠진다면 이 종목 자체가 실패하는 그림이 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가벼운 걸로 봅시다. 조금 더. HLB 생명과학. 지금 자리에서는 얘는 살아있는 자리예요. 고점에서 받아주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고 이 안에서 위에서 놀아주면서 한 차례 밀리더라도 요 자리죠. 24,000원만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한 차례 더 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도. 그죠? 지금 이 월봉상에 보더라도 여기 매수 매도가 많았던 자리, 요 윗자리 고점을 상승해주고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위에서 횡보를 해주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언정 이 안에서만 놀아준다면 다시 한 차례 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나중에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나타날 때 얘가 큰 역할을 하겠죠. 900선을 넘어가든 1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사실상 시총이 높은 코스닥에서 시총이 높은 것들이 대부분 바이오주기 때문에 그때 또 HLB라는 종목이 부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전백스라는 종목도 잼백스인가? 잼백스라는 종목도 매한가진 거고 지금으로서 보면 고점을 기존에 만들고 털어먹는 차트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에서 다시 올렸다 눌렀을 때 기존의 바닥을 깨지 않는 그림, 기존에 상승 나왔던 자리. 그러니까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얘가 이 자리에서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두 차례 올라왔다가 이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 3천장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거든요. 3천장. 뭐 쓰리바닥인 것처럼 얘는 쓰리바닥이네요. 쓰리바닥이면 신고가를 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3천장을 만들고 주가가 어디까지 바닥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쓰리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고점을 올려서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잼백스라는 종목도. 그거는 뭐 사실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왜? 회사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바이오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이때 물렸던 사람들은 정말 지옥이었겠죠. 뭐. 근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종목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여기 고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여기 저점을 만들고 차트 자체가 위로 올라선다라는 거는 얘는 흐름 자체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점을 만들면서 추세를 위로 만들잖아요. 주가가 가는 방향을 위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도 되는 자리인 거예요. 들고 가도 되는 자리고 여기가 깨지면 뭐 여기가 될지 이 밑에까지가 내려오더라도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꽤 개겠죠. 30% 이상 빠지는 거니까. 이 윗자리가 이 고점이 깨지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 준다면 얘는 나중에 언젠가는 또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장기로 나는 이거 뭐 10만원까지 들고 갈 거야. 그렇게 무턱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코 다치는 거고. 예전에 텔콘이라는 종목을 그렇게 들고 있다가 예전에 뭐 5천원인가 7천원에 사서 2만원인가 3만원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50% 반납을 했다가 뭐 손해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정신님 혹시 그 뭐야 유료방 들어가셨었어요? 유료 회원방? 그 누구야 그 사람 채원도? 원도인가? 채원도 단타 하시는 분. 잡았던 종목 계속 잡고. 그분이 그 운칠기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던데. 채원도라는 그 뭐 영감님 한 분 영감님인가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단타로 그냥 많이 그 유료 회원들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그냥 운칠기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운칠기삼이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중수님도 단테사단인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전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회사 다녀요. 회사 다녀요. 회사 다니면서 어찌 보면 회사 사장님한테 미안하지만 회사가 조금 제가 할 일을 제가 어느 정도 해가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사장님 몰래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몰래 주식하는 사람이고, 단테라는 분 유튜브도 기존에 공부할 때 좀 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단테라는 단테라는 뭐라고 해야 되냐? 단테라는 분 이 종목을 보면서 뭐 어찌 보면 좋은 점만 내 머릿속에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많이 있죠. 사실상 그 사람이 뭐 큰 흐름은 잘 본다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뭐 이게 크게 상승할 건지 뭐 할 건지 그런 거는 좀 볼 수 있고 단타적인 걸로 볼 때는 저는 그냥 지지하고 저항 봐요. 지지와 저항. 지지하고 저항을 위주로 봐요. 그래서 단기적인 거는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고점이구나 저점이구나 그렇게 봐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녹화를 일단 녹화하면 또 이거 튕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